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저에게는 짝퉁, 바람난 여친에게는 진퉁 사준 남편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한 지 4년째 접어들었고 첫째는 3살, 둘째는 뱃속에서 예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과는 8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12년째 서로 모를 것이 없을 정도로 편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람이라는 것을 제 남편이 피웠고 저는 제 자신도 황당하고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뱃속에 있는 제 아이와 첫째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평소에 저희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일 때문에 늦는 일도 없었고 잘 싸우지도 않고 술도 잘 마시지 않는 탓에 집에서 아이도 잘 봐주고 집안일도 곧장 도와주는 남편이라 일이 터지기 전까지 의심조차 안 했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오히려 저를 딸같이 잘 대해주시는 덕분에 저는 결혼에 대한 실망감이 전혀 없이 살아왔고 돈을 잘 버는 남편은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평범하지만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해오던 도중에 원래 기념일이나 생일은 저희가 연애를 오래 해온 탓에 서로 잘 챙기지 않았는데 제 생일날 갑자기 꽃다발과 구찌백을 사들고 와서 외식까지 했는데 웬일인가 싶었지만 기분은 좋았기에 평소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명품과 꽃 선물 받고 의심보다는 행복한 생각만 드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몇 년 만에 남편이 생일을 챙겨줘서 오랜만에 설레이는 감정도 느껴보고 잊지 않고 챙겨주는 제 남편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람이 하지 않던 행동을 갑자기 하면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백화점에 남편 정장을 가지러 가는 날에 그 백화점에 일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들렀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당연히 제가 선물 받은 구찌백을 들고 나갔었고 친구에게 자랑도 할 겸 해서 갔지만 제 친구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오래 일을 했던 친구라 처음 보는 제 가방을 보더니 관심을 가지고는 여기저기 보더라고요. 갑자기 친구의 표정이 안 좋아졌고 저에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며 제가 선물 받은 가방이 S급 짝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챙겨준 마음을 생각해서 모르는 척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놓고 서재의 컴퓨터로 영화를 다운받아 보려고 하는 도중에 남편의 메일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제가 모르는 카드 청구서를 메일로 받아 쓴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확인을 해봤는데 청구서 이용 내역에 모텔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손과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찍혀있던 모텔 이용 내역이 남편이 좋아하는 낚시를 간다 하고 나간 날이었어요. 그렇게 항상 의심 없이 보내주고 하고 와서는 허탕쳤다고 말하더니 모텔에 갔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미친 듯이 의심이 들었고 좀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꾹 참고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고 저녁을 차려주고 남편과 자러 들어가서 남편 자는 걸 확인하고 새벽에 몰래 차키를 들고 차 안을 확인해 보려고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 안에서 콘돔이 있었고 저는 충격에 차 안에서 몇 분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렇게 믿던 사람이었고 10년을 넘게 만나면서 저에게 잘 하지는 않았어도 못하지는 않았던 남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확인을 해버린 상태에서 모르는 척하고 계속 살아갈 순 없다고 생각해서 곧장 올라가 남편을 깨워 콘돔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오래전에 사두고 깜빡했다고
보이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내가 모르는 카드도 이용 내역을 보니 모텔이 찍혀 있었고 낚시하러 간다는 날에 매일같이 모텔에서 잤냐고 하니 그제서야 당황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 여자가 당신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는 거냐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고 그 여자는 자다 깨서 응 오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라며 전화를 받았고 저는 꾹 참고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며 시간을 잡아 남편과 3자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찍 가서 여자를 기다렸고 여자가 시간에 딱 맞춰 와서는 이 여자는 누구냐며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앉아보세요 라며 정말 금방이라도 욕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여자를 앉혀보니 가방이 저에게 사줬던 가방과 같은 종류의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품관에서 일하는 친구가 알려준 진품가품 구별법으로 가방을 좀 보자며 보았더니 이 여자에게 사준 가방은 진품이고 저에게는 짝퉁을 선물해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물 받았던 가방을 남편에게 던져버리고 미친 듯이 남편을 때렸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건지 저에게 사색이 된 얼굴로 혹시 와이프냐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까지 있는 남편이고 지금 뱃속에도 크고 있는 아이가 있다며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고 여자는 죄송하다며 정말 모르고 만났다며 남편에게 물을 부어버리는데 무슨 아침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었어요. 남편은 그냥 맞고만 있다가 본인도 마음을 먹은 건지 그만 때리라며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고 저에게 더 이상 때리면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길래 저는 고소하라며 나도 소송 걸어서 절차 제대로 밟겠다고 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인정을 하고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여자는 저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고 용서해달라 말하는데 솔직히 이 남자가 속이고 만났으니 여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 보내버렸고 남편과 집으로 들어와 저는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데 도저히 저는 이 사람을 다시 믿고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절차 다 밟아서 해결보자 하고는 짐을 다 싸서 곧장 친정으로 갔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싸온 짐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싸웠냐며 물어보시는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바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부모님은 당장 찾아간다며 하시길래 제가 말렸고 먼저 시부모님 따로 연락드리고 만나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진정시켜드리고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찾아뵙겠다 하고 갔습니다. 시댁 부모님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걱정하시는데 평소에 저에게 잘 해주신 분들이라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모든 상황을 설명해드렸고 시부모님은 저를 안아주시며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하셨어요. 전화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끊으시고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죗값은 꼭 치르게 할 거예요. 했더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제 편을 들어주시고 남편이 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들과 행동을 다 알아서 해주시니 저는 지켜만 봤습니다. 바람피는 아들을 아들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연을 끊고 살자 하시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키워주신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소송 절차만 진행하면 되니 더 이상 안 그러셔도 된다 했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부모님께도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그 자식 가만 놔두지 않는다며 가려고 하시는 걸 말리고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소송 걸어서 죗값 치르게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소송을 진행했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그 남자는 아이를 걸고 넘어졌고 잘할 테니 다시 살아보자며 저에게 믿어달라고 했지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변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더 이상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이 났지만 정말 한순간의 헛된 일탈로 제 모든 결혼 생활이 끝이 났고 아무런 죄 없는 저희 어린 아이들만 불쌍할 지경이에요. 하지만 절대 아이들에게 그 사람 보여줄 생각 없고 절대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그런 인간을 아빠라고 보여주는 제 자신도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고 사람은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치가 떨리고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혼자 어떻게 해서든 키워야겠다 다짐했고 시간이 지나면 저 또한 무뎌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의심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10년을 넘게 믿고 살아왔어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